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가짜 뉴스로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는 걸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말도 했었죠. 게다가 이번 개각으로 새롭게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도 가짜 뉴스 규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할 텐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윤영찬 전 수석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죠. 문자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윤영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저는 지역에서 계속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예, 물론 뭐 공감하지요. 그냥 뭐 지금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조작 정보들이 아주 수없이 유통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 소장님께서 이제 뭐 직접 보시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걸까요? 뭐 요즘에도 많이 문제가 됐었죠. 네. 뭐 저기 저 G20에 저도 뭐 저 대통령 모시고 음흠. 정상회담에 많이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대통령이 주요에 불참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정말 가짜 뉴스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강원도에 산불이었는데 대통령이 뭐 술을 마셨다. 이것도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요. 예. 뭐 대북 쌀 지원 때문에 쌀값이 폭등했다. 이것도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허위 정보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번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가짜 뉴스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례는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예. 그런 사실을 접하는 감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감도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감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가짜 뉴스를 접했을 때 청와대에 계실 때의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 민감성이라고 할까요?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느끼게 되시는 건가요? 청와대에서도 이런 어떤 정보들을 접할 때 네. 상당히 우리 민감하게 보고 있지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어떤 한 자연인에 의해서 그냥 실수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고 음흠. 끊임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네. 사실인 게 뻔히 알면서도 조작을 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네.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관련해서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 등은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규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자마자 사실 이제 논란이 일었고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논란의 핵심은 그럼 도대체 가짜 뉴스라고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가 사실은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네. 글쎄요, 이게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초연결 사회가 지금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초연결 사회에서는 누구나 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이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도 어찌됐든 이거를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파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고 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파장의 확장성인데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전기통신기본법,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전기통신기본법이
2009년에 2010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재가.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주요 언론의 또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PC를 통해서 했죠. 네. 데스크탑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연결돼 있습니다. 그만큼 허위 정보로 인한 전파의 폐해가 네. 광범위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차별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네. 이 사안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까지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그 규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 의도성을 그러면 그 판단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실무적이지만 또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석혁 방통위원장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는 게 네. 그 환경 속에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이거를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다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제도 자체를 방통위가 만들더라도 결국은 이게 입법 행위가 될 거라는 거죠. 아, 예.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는 거고요. 예. 허위 조작 정보냐 아니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영리적 목적이냐 아니냐, 예. 이런 걸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이제 가장 핵심일 텐데, 그렇죠. 저는 이것이 방통위가 본인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방통위가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후적으로 네. 고소든 고발이든이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건 기존의 어떤 제도와 법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허점이 좀 있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70조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권리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쌀을 지원해서 쌀값 폭등했다. 아, 예. 이거는 특정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방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문제의식은 정부 부처는 정부 기관은 명예훼손의 어떤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는 이 점.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작용을 한다고 봐야죠.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는 거군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공공연하게 개인과 관련이 없지만 어찌됐든 허위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네. 과거에 이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서 그걸 처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10년에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위헌 판결을 받았고 위헌 판결을 할 때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변화상 그리고 의도성과 반복성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네. 그때 헌재 판결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0614님은 네.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하긴 하지만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가짜 뉴스만 골라 규제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 가짜 뉴스냐 허위 조작 정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일반적인 가짜 뉴스나 오보, 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처벌하겠다 이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표현의 자유나 네. 언론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주 지지하시는 분이고, 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폐해가 큰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네.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고민, 이게 뭔가 좀 국정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폐해를 어떤 초래하는 가짜 뉴스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어떤 또 정부의 고민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자칫 그러니까 삐끗해 버리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경계, 또 그건 당연한 어떤 경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시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명박 정부는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사법 처리를 했지만
추진을 네. 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어떤 재현되지 않는다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 본인이 이제 보는 개인이 보는 어떤 관점에서의 네. 예측, 예. 예상,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서 처벌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관측이나 경제 생활에 대한 예측 이런 정도가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예. 누구나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기 때 네. 이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하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좁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 정부가 무슨 가짜 뉴스나 아니면 오보나 이런 부분들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목적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특정의 소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네. 지금의 논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짜 뉴스를 언급을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한 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네. 유튜브 영상으로 돌고 있는 내용 등으로 넓게 봐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유튜브를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예. 또 그 전후에서 보수 야권에서는 이게 결국은 보수 성향의 그 유튜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언론은 어느 정도의 팩트에 기반해서 네. 사실을 쓰기 때문에 예. 이 오보의 범위 또는 허위 사실의 범위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지금 유튜브의 상황이 심각한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전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자극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할수록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업적 목적이 오히려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자극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의 경쟁이 지금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명백히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 자유한국당마저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10여 건 이상의 지금 법률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인식은 저는 여야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 공약수가 나와야 되겠죠. 바로 그 점인데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어쩌면 핵심 문제일 수도 있는 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그 규제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구글이 도와주지 않으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는 아주 실무적인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서버를 우리나라에 두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다음 구글 등도 가짜 뉴스에 대한 심각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튜브가 특히 이제 알고리즘 문제인데요. 네. 알고리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뉴스, 보다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 방식이죠. 예, 예, 예. 이 부분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유튜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청와대에 계시다가 이제 그 나와서 이제 국민 소통 수석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읽고 계세요? 예. 그걸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자영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모든 거래들이 이전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경제 전쟁에서 충분히 잘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하나라도 먼저 나서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곤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꼭 예.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정치권의 네. 언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의 언어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막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써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예. 했다고 해요. 예. 이게 일종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네. 정치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주체들의 어떤 관점이 아직도 옛날 방식 그리고 본인을 그냥 부각시키면 된다는 이 단순한 사고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 심판을 하거든요. 저는 국민들도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예. 또 그것이 내년 총선에서도 예. 분명히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시죠? 네, 예.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유튜브로 282 연계님이 조정 신청을 거쳐서 허위이면 그 관련 페이지에 방통위에서 직접 만든 정정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